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직합을, 그러니까 두 한의 직합을 이제 생각을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생각을 한 직합은, 굳이 구분하자면, external direct sum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개념을 internal direct sum의 형태로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그 정리 3.9.9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3.9.9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환에 대해서 자, 더했을 때 전체가 되고 두 녀석의 교집합은 원점에 0 하나만 있는 그런 이데알이 있으면 그 R은 I1, I2가 이제 R의 이제 부분집합인데요. 두 부분집합의 직합의 구조와 R 자체가 이제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림으로 써보면 이제 R이라고 하는 이제 환이 있는데 이 안에 그 I1이라는 이데알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이 안에 I2라는 이데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I1하고 I2의 이제 직합은 이제 R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이 동형사상을 생각한 것처럼 I1에 있는 원소와 I2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A1 플러스 A2를 이제 생각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R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때 R 자체가 마치 이제 내부적으로 두 개의 축이 있는 것처럼 I1과 I2의 그 다이렉트 썸하고 동형이 된다 라는 그러한 정리 내용을 우리가 얻었는데요. 이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internal direct sum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CRM 3.9.9의 그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I1, I2 두 개의 그 이데알이 있는 경우에 R을 이제 그 I1, I2의 internal direct sum이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환이 있고 두 이데알을 우리가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경우, 즉 더했을 때 R이 되고 교집합이 0 하나로만 이루어진 두 이데알 I1, I2가 존재하면 R은 I1, I2의 그 external direct sum과 동형이 되면서 I1, I2는 이제 부분집합이 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I1, I2의 internal direct sum이다, R이 라고 표시를 하고, 이러한 사실을 기호를 표시할 때 I1 플러스 I2에다가 위에다 점을 찍거나 혹은 I1하고 I2에 그냥 앞에서 사용했던 기호를 그대로 쓰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호가 나타나면 상황에 따라서 이게 internal direct sum인지 아니면 external direct sum인지를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만일에 이제 이 녀석을 이렇게 썼다면 I1이 I2가 R의 이데알로서 이런 표현을 썼다면 이때 이 기호는 internal direct sum을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호가 direct sum, 그러니까 external direct sum이라면 I1하고 I2를 direct sum한 것은 이제 순서상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R하고는 전혀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집합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집합이 I1, I2가 부분 집합이면서 두 개의 집합이 같다라고 한 것은 internal direct sum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제 그 앞뒤 그 상황을 보면 같은 기호를 하더라도 internal direct sum을 의미하는지 혹은 external direct sum을 의미하는지는
상황으로부터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그 R이라고 한 환이 내부에 있는 두 이데알 I1, I2에 의해서 구조가 이제 딱 결정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축을 이제 마치 가진 것처럼, 그래서 이 경우에 I1, I2의 직합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1, I2를 직합으로 이제 분해를 했으니까 분해를 한 하나하나의 일종의 성분, 즉 직합인자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CRM 3.9.9를 생각을 해보면 R이 I1, I2의 직합으로 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R은 I1, I2의 external direct sum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이제 internal direct sum의 이제 그 기호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기호는 이제 external direct sum의 이제 기호를 나타내는 것이죠. 네. 자, 이와 같이 그 internal direct sum으로 표시가 되는, 아니면 두 이데알이 직합으로 이제 분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두 이데알의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1, I2의 internal direct sum으로 R이 표시가 된다면 이때 I1하고 I2는 R의 이데알로서 I1과 I2를 더한 것이 R이 되고, I1과 I2의 교집합이 0 하나로만 구성이 됩니다. 자, 따라서 I2 플러스 I1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건 역시 R이 됩니다. 환에서는 덧셈이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니까 I1 플러스 I2나 I2 플러스 I1이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I2하고 I1의 교집합도 뭐 순서 바꾼다고 교집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I2를 먼저 쓰고 I1을 나중에 쓰더라도 internal direct sum으로 이제 분해가 된다라는 그 정의를 이제 만족을 하기 때문에 R이 I2 플러스 I1이 됩니다. 자, 그래서 I1하고 I2로 이제 분해가 되면 뭐 이렇게 쓰나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internal direct sum으로 이제 분해가 되는 아주 가장 뭐 단순한 경우를 예를 들자면 R의 이데알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것 중에 하나가 0 이데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있죠. 자,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R이 되고, 당연히 교집합은 0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0과 자기 자신의 다이렉트 썸으로 R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굳이 R을 이제 분해를 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 분해를 할 땐 좀 더 작은 녀석들로 우리가 분해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테니까, 이것은 뭐 그 정의에 따라서 내적인 직합으로 분해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러한 아주 그냥 당연한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internal direct sum을 생각을 해보면 그 I1, I2 이데알에 대해서 그 internal direct sum이 이제 성립할 조건들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R의 이데알 I1, I2가 있을 때, 자, internal direct sum으로 분해가 되는 조건, 즉 I1과 I2를 더했을 때 R이 되고, I1, I2 교집합이 0 하나로만 구성된 집합이다라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네, 잠시만요. 네,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해보면, 그 R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I1과 I2에 있는 원소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표현하는 방법이 단 한 가지 뿐이다 라는 것과 동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R이 I1과 I2의 합으로 표시가 되고 I1과 I2에 있는 두 원소의 합으로 0이 된다면 이때 A1과 A2는 반드시 둘 다 0이다 라는 것과 이제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뭐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1번이면 2번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성립한다고 하면, 자, 이미 x에 대해서, R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R이 I1 플러스 I2이므로, 네, 쓸까요? 네. 각 원소 x에 대해 R equal I1 플러스 I2 이므로 1번의 그 조건으로부터 A1, A2가 존재한다. 네. I1, A2 in I2 such that 여기 이제 x가 여기 있으니까 x equal a1 플러스 a2가 되는 a1, a2 존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꼴로 나타내지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자, 이와 같이 나타내는 방법이 한 가지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만일 b1 in i1 b2 in i2 에 대해서 b1 플러스 b2가 x라고 하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b1, b2가 있으면 b1은 a1과 같고 b2는 a2랑 같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단 한 가지 뿐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라고 한다면 자, b1 플러스 b2가 x고 지금 조금 전에 x를 a1 플러스 a2로 나타냈으니까 자, 이게 성립을 하는데요. 자, 이때 그 b2하고 a2를 이제 같은 쪽에 넘기고요. a1하고 b1을 같은 쪽에 이제 묶어 보도록 하죠. 이항을 해서 a1 마이너스 b1은 그러면 b2 마이너스 a2랑 같겠습니다. 이거이므로 이거이다. 자, 그런데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앞에 있는 것은 I1에 있는 두 원소의 뺄셈이므로 I1에 있고요. 뒤에 있는 두 원소는 I2에 있는 두 원소를 뺄셈을 한 것이니까 I2에 속합니다. 따라서 A1 빼기 B1은 I1이고 A2 B 인 것은 이거이므로 A1-B1 equal B2 빼기 A2인데 이 녀석은 I1과 I2의 교집합에 들어갑니다. 근데 교집합은 0밖에 없죠. 따라서 A1 빼기 B1이나 B2 빼기 A2나 모두 0이 돼야 되고 따라서 A1과 B1은 같고 A2와 B2도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번을 이제 가정을 하면 2번을 가정을 했을 때 3번이 되는지. 자, 3번의 첫 번째 그 조건이 R이 I1 플러스 I2로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2번을 가정을 했으니까 즉 R에 있는 모든 원소가 I1과 I2의 덧셈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뭐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 뭐라고 쓸까요? 각 x에 대해 x는 어디에 속하냐면 I1 플러스 I2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2번의 가정에서 x는 i1의 원소와 i2의 원소의 합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r의 원소가 전부 다 i1 플러스 i2에 있으니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자, 또한 i1 플러스 i2는 r이 이데알 두 개 더했으니까 당연히 r에 속합니다. 따라서 r equal i1 플러스 i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이 이제 a1과 a2에 있는 두 원소를 더해서 0이 되면은 a1하고 a2가 모두 0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정을 하죠. a1 플러스 a2가 0이 되고 a1이 i1, a2가 i2의 원소라고 하자. 자, 그러면 a1은 a2를 넘기면 마이너스 a2랑 같은데요. 자, 지금 a1은 i1의 원소니까 앞에 있는 원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전체는 i1에 속하는 것이고요. a2가 i2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i2는 이데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2도 i2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원소를 생각을 하면 i2에도 속합니다. 즉 i1과 i2의 교집합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네, 이거는 지금 잠깐 딴 생각을 했군요. 네, 단 한 가지 뿐이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할 거니까 네, 잘못했네요. 네, 이건 다 지워야 되겠습니다. 네, 다 지울 필요는 없었는데 네. 원래 그 가정 그대로 써도 될 것 같네요. 자,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게 i1에 있는 원소와 i2에 있는 원소 두 개를 더해서 0이라면 각각이 0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보이고 싶은 거니까 일단 가정은 그대로 쓰고요. 자, 그런데 지금 2번을 이용을 할 거니까 자, 이 사실도 생각을 하죠. 자, 0은 i1하고 i2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0 더하기 0은 0입니다. 자, 더해서 0을 표현하는 방법이 i1에 있는 원소와 i2에 있는 원소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다는 거죠. 이 녀석은 i1에 있는 원소라고 생각하고 뒤에 있는 녀석은 i2에 있는 원소라고 생각을 하면 이 그 덧셈도 i1에 있는 원소와 i2에 있는 원소의 합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2번에서의 가정, 즉 덧셈을 나타내는 방법이 한 가지 뿐이므로 방법이 유일하므로 자, 어떤가요? 자, a1 플러스 a2로도 나타낼 수 있고 0 플러스 0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므로 앞에 있는 a1이 얘하고 같아져야 되겠고 뒤에 있는 a2는 뒤에 있는 얘랑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면 각각이 0이다 라는 3번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을 가정을 했을 때 1번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3번의 첫 번째 조건은 이미 이 녀석과 동일하므로 자, 3번에 이제 이 조건을 활용해서 이 사실을 이제 활용을 하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교집합이 0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교집합에 원소가 있다고 하죠. 자, 이거라고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집합이 0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A가 반드시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자, A 플러스 마이너스 A는 하면 어떻게 될까요? 0인데, 당연히. 자, 앞에 있는 A는 어디에 있는 원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I1에 있는 원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집합에 있으니까. 당연히 I1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에 있는 마이너스 A는 어디에 있을까요? I2에 또 있는데, 그렇죠? 왜? A가 I2에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A도 I2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데알이기 때문에. 자, 물론 이제 I1에도 있지만 이제 이걸 생각할 때 앞에 거는 I1의 원소, 뒤에 거는 I2의 원소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3번에 의하면 I1의 원소, I2에 있는 원소를 더해서 0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가정을 했냐면 앞에 것도 0, 뒤에 것도 0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A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번에 교집합이 0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교집합에 속하면 반드시 0이다. 따라서 이 녀석은 0 하나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동치 명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두 그 이데알의 이제 내적인 직합으로 이제 분해가 되는 그런 조건을 생각을 할 때 이런 동치 명제 중에 하나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두 이데알을 사용해서 내적인 직합으로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에서 차이니즈 리메인더 시어렘을 생각을 할 때 G6하고 G2, G3의 external direct sum은 이제 그 아이소모픽 동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G6라고 하는 이 환을 내부적으로 G2하고 동형인 그런 이데알과 G3하고 동형인 그런 이데알을 생각을 해서 G6를 두 이데알의 내적인 직합으로 좀 분해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선 G6의 이데알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G6는 우리가 앞에서 단항, 이데알, 환이었습니다. 물론 정역은 뭐 되진 않은 거니까 단항 이데알 정역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이데알이 하나의 원소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자, G6를 보면 0, 1, 2, 3, 4, 5, 6개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0 하나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은 뭘까요? 자, 우리가 그 R이 단위원을 포함을 하고 있고 가환한 경우에 한 원소 A로부터 생성되는 그 이데알은 RA라고도 우리가 쓸 수가 있었습니다. 즉 R에 있는 모든 원소랑 이제 곱해서 만드는 거죠. 혹은 그러한 A를 이제 계속 뭐 반복해서 더해서도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단항 이데알을 생각을 해보면은 0하고 다른 원소들 쭉 곱하면 0밖에 없죠. 네, 0 이데알이 만들어지고요. 자, A 대신 1을 생각을 해보죠. 1에 의해서 생성되는 단항 이데알은 1과 0을 곱하고 1과 1 곱하고 1과 2를 곱하고 하면은 G6 모두가 만들어집니다. 자, 2로부터 생성되는 단항 이데알은 2를 곱할 때 0과 곱하면 0이고요. 1과 2를 곱하면 2가 되고요. 2와 2를 곱하면은 4가 되죠. 그 다음에 2와 3을 곱하면 물론 정수의 곱은 6이지만 G6상에서는 2와 3을 곱하면
0이 됩니다. 그리고 2와 4를 곱하면 G6상에서는 2가 되고 2와 5를 곱하면은 G6에서는 4가 되는 거니까 0, 2, 4로만 구성된 이 집합이 이데알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3으로부터 생성된 다낭 이데알, 자, 0, 3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4로부터 생성된 것은 0, 2, 4가 됩니다. 얘하고 얘는 동일하죠. 그 다음에 5로부터 생성된 것은 이거는 모두가 다 생성이 되죠. 그 0부터 5까지 즉 G6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트리비얼한 경우 얘하고 얘 0이 돼 알고 자기 자신을 뺀 경우는 결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하고 얘. 물론 얘하고 얘는 동일하고요. 자, 그래서 이 두 2대 R을 생각을 해보니까 교집합은 이제 0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개를 이제 더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각각의 원소와 여기 있는 각각의 원소를 더하면, 자, 0하고 0, 3을 더하면 0, 3 만들어지고, 2하고 0, 3을 더하면 2하고 5가 만들어지죠. 4하고 0, 3을 더하면 4하고 3 더하면 1이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이데알의 교집합은 0밖에 없고, 그리고 두 이데알의 합이 전체 G6랑 같으므로, 즉 이 G6는 두 이데알의 내적인 직합으로 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직합으로 분해가 되는 이러한 예를 우리가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예에서 그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즉 G6라고 하는 이 원소들을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지금 방금 0, 2, 4라는 이데알과 0, 3이라는 이데알의 인터널 다이렉트 썸으로 생각을 했는데, G6라고 하는 이제 6개의 원소가, 자, 여기 하나, 둘, 셋, 0이라는 원소가 있고 2라는 원소가 있고 4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또 0이라는 원소가 있고 3이라는 원소가 있죠. 자, 근데 그 나머지 원소들은 그 수평축에 있는 0, 2, 4, 그 다음 수직축에 있는 0, 3을 더해서 모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G6상에 이제 두 개의 축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즉, 자, 0, 2, 4와 0을 더할 때는 그대로 0, 2, 4가 되는 것이고요. 0, 2, 4와 3을 더할 때는 3하고 2를 더하면 뭐죠? 5가 되죠. 그리고 3하고 4를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원소가 이제 마치 이제 이게 수직축이고, 수평축이고, 이게 수직축, 사실 수직, 수평은 큰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구조를 가지면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G6가 두 개 이데알을 가지고 인터널 다이렉트 썸으로 이제 분해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다이렉트 썸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할 때는 이제 두 개의 환만을 가지고 다이렉트 썸을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군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환에서도 두 개의 환이 아니라 3개, 4개, 몇 개든 우리가 비슷한 다이렉트 썸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n개의 환에 대해서 다이렉트 썸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n개의 환 R1부터 Rn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이렉트 썸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n개의 집합의 곱집합을 생각을 합니다. 곱집합을 구성하는 하나의 원소는 순서가 이제 의미가 있는 n개로 구성이 되는 일종의 n-튜플이 되는 것이죠. 물론 첫 번째 성분 R1, 두 번째 성분 R2, n번째 성분 Rn에 있는 원소들을 이제 선택해서 만든 n-튜플,
전체를 다 모아둔 그런 집합이 되고, 이러한 집합을 우리가 환으로 간주하기 위해서 이러한 튜플들 사이에 그 덧셈과 곱셈을 약속을 할 텐데, 우리가 환 두 개일 때 성분별로 덧셈과 곱셈을 약속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그 n 튜플을 더할 때나 두 개의 n 튜플을 곱할 때 각각의 성분별로 더한 다음에 그런 것을 원소로 성분으로 하는 n 튜플로 덧셈을 약속하고, 곱셈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성분별로 곱셈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 값들을 이제 각각의 성분으로 하는 n 튜플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을 거의 뭐 동일하게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환을 마찬가지로 직합이라고 얘기하고, 다음과 같이 그 여러 개를 전부 다 O 플러스로 연결을 하는 형태의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직합은 이제 그 내적인 직합은 아니고 외적인 직합이죠. 자, 물론 이제 R1과 Rn이 다 동일한 경우에는 R부터 R을 n번 이렇게 반복해서 O 플러스로 쭉 연결을 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러한 직합을 R의 n제곱이라고 나타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개, 두 개가 아닌 n개의 그 직합에 대해서도 R1, R2, Rn의 그 성질과 그로부터 만든 직합의 성질은 이제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서 R1부터 Rn이 모두 가환한이 되면 그거로부터 만들어진 직합도 가환한이 되고, 그리고 직합이 가환한이 되면 R1도 가환한, R2도 가환한, Rn도 가환한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증명을 하려면 약간 좀 귀찮긴 하지만 두 개의 환의 직합에 대해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동일하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풀이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유한한인 경우에, 각각의 환이 유한한인 경우에 그거로부터 만들어진 직합도 당연히 유한한 환이 되겠죠. 그리고 이 유한한 환의 위수는 각각의 환의 위수의 곱과 같겠습니다. 뭐 이것은 뭐 굳이 뭐 환이 아니라 곱집합에서 성립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특별히 따로 확인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명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개의 환의 이제 단위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각각의 환의 단원군들을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하면 환들의 다이렉트 썸의 단원군과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두 개의 환을 다이렉트 썸 할 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이제 확장을 하면 n개의 그 환에 대해서도 동일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그 단원군에 대한 이러한 성질을 얘기할 때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각각의 이제 환에서 1이 0과 다르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전제 조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직합은 당연히 단위원을 가지기는 하는데, 이러한 전제 조건이 필요로 한 이유는 이 등식이 이제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R1부터 Rn 중에서 하나라도 Ri라고 쓰죠. 이 녀석이 그 단위원과 0이 같아지면 원소 하나밖에 없는 그런 환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환에 대응하는 단원군이라는 것이 공집합이 되어버리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등식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빠지면. 이 조건은 이제 R1에 대해서, R2에 대해서, Rn에 대해서 모두 필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조건을 일단은 쓰지는 않았는데요. 앞에 우리가 한번 썼으니까 여기에서도 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제 여러 개의 환을 이제 다이렉트 썸을 하는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고 그런 환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두 개의 환을 이제 다이렉트 썸을 할 때 생각해 봤던 이그젬플을 생각을 해보면 G2, G2하고 G4였습니다. 자, 이 두 개의 환은 위수는 같지만 동형은 아니었죠. 그때 동형이 아닌 이유를 우리가 근거로 제시할 때 표수가 다르다 라는 것도 하나의 근거였고요. 또 다른 근거로서는 단원군이 서로 다르다. 단원군의 위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원군이 동형일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자, 지금은 이제 위수가 8개, 8인 그런 환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G8 아니면 G2하고 G4를 다이렉트 썸한 거, 이번에는 G2를 3개를 다이렉트 썸한 거를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 표수를 생각을 해볼까요? 자, 얘는 표수가 8이고요. 얘는 표수가 얼마일까요? 자, 여기서 단위원은 얘인데요. 얘를 거듭해서 더하다가 처음으로 0이 되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가 4가 되겠습니다. 자, G2, G2, G2를 다 3번 다이렉트 썸한 거의 표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표수는 각각 8, 4, 2로서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도 서로 동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단원군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U, G, A, G8은 어떻게 될까요? 자, 8과 서로 서있는 원소들을 다 모아두면 되는 거니까 1, 3, 5, 7 되겠습니다. 자, G2, G4의 단원군은 각각의 단원군을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하면 됩니다. 자, G2 스타는 어떻게 되죠? 1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G4 스타는 1, 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수가 2가 됩니다. 얘는 위수가 4가 되는 거죠. 자, 이 세 번째 환은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각각의 단원군을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자, 이 녀석은 자, 위수가 얼마죠? 원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동형이라면 당연히 단원군이 동형이 되어야 되는데 위수가 다르므로 단원군이 동형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환도 동형이 될 수가 없겠다 라는 얘기를 예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G2를 5번 다이렉트 썸을 한 그런 환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이 G2를 5번 거듭 제곱을 한 다이렉트 썸에 있는 두 원소를 더하고 곱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얘하고 얘를 더해보죠. 성분별로 더하면 되죠. 자, 1하고 1을 더하는 거니까 0이 되고, 0하고 1을 더하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하고 0을 더해도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 1, 0이 되죠? 0, 1, 1이 됩니다. 즉, G2의 5제곱에서의 덧셈은 성분별로 더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러한 덧셈이 컴퓨터에서 이제 실제로 2비트, 그러니까 2비트가 아니라 비트 단위로 이제 연산을 할 때 결국은 이러한 그 환의 다이렉트 썸에 대해서 연산을 이제 기본적인 연산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곱셈도 뭐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자 1, 1은 1이고요. 나머지 0이 있는 것은 뭐 0이 되겠고 여기도 1, 1이 있네요. 그래서 1이 되고요. 0, 1이니까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덧셈에 대해서 역원을 생각할 때는 이제 각각의 성분별로 덧셈을 약속했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별로 역원을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1의 역원 1, 0의 역원 0, 110, 110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G2의 5제곱에서는 한 원소를 x라고 한다면 x의 그 뭐죠? 덧셈에 대한 역원은 뭐 자기 자신과 동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성분별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약간 뭐 조금 빨리 그 얘기를 하느라고 네, 조금 급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 환의 집합에 대한 얘기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